오늘 이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없는 단어예요. 경매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소멸 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3억짜리 부동산에 빚이 1억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몇 배의 채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 상에 있는 빚을 있는 그대로 다 사야 된다면 누가 경매를 받겠어요? 그냥 그 일반 매매랑 다른 게 없죠. 경매에만 있습니다. 경매에만 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빚잔치를 하는데 빚 있는 대로 다 주고 사면, 어떤 경우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다 주고 사야 되면 뭐하러 경매를 받겠어요? 빚을 내가 산 금액, 낙찰가 외에 떠나지 않아도 된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인수가 되지 않는 소멸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매는 빚잔치인데 이거 빚이 부동산보다 더 많은 깡통 부동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주고 사야 되면 메리트가 없다. 차가 외에 나머지 빚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게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경매 가이드 사이트에 그 요약이라고 하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은 건 요약이에요. 요약. 발췌라고 하죠. 전체적인 걸 다 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회원 여러분, 등기 집합 신청 버튼이 파란색이 있어요. 그 파란색을 누르면 발급됩니다.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되는 등기는 뭐냐면 원본 있는 그대로. 그런데 발급하지 않아도 보이는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는 건 뭐라고요? 요약본. 요약본에 보면 항상 빨간 글씨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이 내용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경매 가이드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왕초보 부동산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다. 등기부 등본에 갖고 울고 다 뒤져서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가 요것에 해당되면 요거는 경매로 말소된다. 제가 앞으로 실시간 강의, 실시간 방송에서 그 이하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할 계획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부터 그 이하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하는 뭐죠? 얘부터 얘 밑으로 있는 것 전부 다가 그 이하죠. 얘가 1순위일 수도 있고 얘가 최선순위일 수도 있지만 얘부터 그 밑에 뭐 어떤 등기가 들어왔더라도 얘부터 얘 이하는 말소된다.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외에 각구 울구를 다 뒤져서 최초 권리,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가 이것에 해당될 때는 이 이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잔금 내고 말소 신청하면 소멸된다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돼. 잔금만 내면 소멸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이 사람이, 이 근저당권이 우리은행에서 3억을 설정했는데 경매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도 낙찰되면 소멸된다. 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를 모르면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등기부 등본도 볼 줄 몰라요. 뭐 그러시는데 등기부 등본 볼 줄 몰라도 말소 기준 권리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제일 먼저 빠른 것. 제일 빠른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 해당 등기부에 근저당이 10개 있어도 제일 먼저 한 것. 근저당 가압류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다. 자, 말소 기준 권리에는 해당되는 거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같은 것입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한 번이라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왜냐하면 은행은 원금의 120%, 130%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정해서
장차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서 경매를 넣는 기간 동안에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요. 그게 채권 최고액이에요. 원금 더하기. 그게 근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5천만 원 빌렸으면 딱 5천만 원 금액을 확정한 것을 저당권. 그래서 대부분 저당권은 개인이 빌렸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이 대출을 설정했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가 장차 들어가서 낙찰되고 배당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없으니 1년 동안의 연체이자 이런 걸 계산해서 보통 1금융은 120%에서 130%, 저축은행 가면 140%까지 설정을 합니다. 압류, 가압류도 마찬가지. 압류는 금액이 정해졌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뭐 세금 같은 체납액이 정해졌을 때 압류, 가압류는 순위는 정확한데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 가압류. 개인 간의 채무나 어떤 재판 같은 걸 하면서 순위 보전할 때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담보가등기는 조금 어려워요. 담보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하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매매 예약이 있고 담보가등기 있고, 매매 예약만 봐서는 이게 매매 예약 등기인지 가등기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매매 예약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신청 채권자이거나 배당을 요구했을 때는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그럴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닐 때는 인수됩니다. 요거는 조금 초보자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경매 개시결정. 어떤 물건 보면은 중복경매 있어요. 임차인도 경매 넣고, 임차인 101호, 102호도 넣고, 은행도 넣고, 뭐 가압류권도 넣고, 경매가 막 중복되더라도 그 많은 경매 넣는 사람들이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낙찰로 다 소멸됩니다. 경매를 넣은 사람이 자기가 전액 배당 받지 못해서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경매 넣겠죠. 돈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빚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이 전액 배당되든 미배당되든 뭐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적인 부분과 담보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물건과 채권을 할 때 다루겠지만, 지금은 말소 기준 권리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웁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 채권자이거나 배당을 요구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이 있어요. 그 뒤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먼저 왔어도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에요. 말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죠? 매각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나한테 인수되는 거죠. 전세권은 말소 될 때도 있고 말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그 해당 전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야 되고, 담보적인 전세권 등기에서는 말소돼요. 말소되는데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등기에서 지워지는 거하고 이거 사람 내보내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소와 건물을 명도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1번, 2번, 4번은 쉬워요. 3번하고 5번이 좀 어려운데 3번에서도 별로 실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이 실수가 일어나냐면 5번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공매 가이드에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다 표시해 드립니다만 맹심은 금물이에요. 검증하는 것은 본인이고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어렵지 않아요.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모르면 절대 경매 해서는 안 되고, 말소 기준 권리야말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